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가 모두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일제히 부진했는데요. 1.34% 내린 2,4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그래도 낙폭을 줄여서 850선은 지켜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도 조정이 나왔고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가 오늘도 지속이 됐는데요. 국내 장 어떻게 출발이 될지 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보면 수익이 좀 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컸던 코엘 패션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일단 대규모로 저점에서 유입됐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낮출 필요는 있겠습니다. 패션 사업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49억 원과 130억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전년도 기고 부담과 1, 2월 의류 판매 부진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영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는 아웃퍼폼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엘 패션은 카테고리 및 채널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실은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입점이 되고 있고요. 기존 브랜드 내에서는 카테고리 추가 그리고 채널 측면에서는 티커머스 입점 브랜드 추가 그리고 셀프 리테일을 통한 B2B로의 영역 확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3월에 선보인 아테스토니 핸드백은 120만 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에서 준비 물량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대비 낮은 반품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서 전체적으로 스타트를 잘 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발 브랜드인 알베트로 페르마니와 칸나 등도 홈쇼핑 채널 내에서 히트 예상작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방송 횟수가 본격적으로 늘어가게 되는 2분기 실적 기회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 전개 브랜드의 코엘 패션 강점을 또 가지고 있는 골프웨어를 접목시켜서 선보일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2분기의 어떤 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PER 12개월 포워드 PER이 8배 정도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평균 10배 이상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어 그룹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에게 수급이 대규모로 재입됐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급도 긍정적이고 동종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코엘 패션이었고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트렌드를 공략해 성공 투자를 이끈다. 수익 매매의 달인 손창현.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현대모비스부터 분석을 좀 해볼게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일제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네, 현대모비스는 어제 6.7% 올랐었고요. 두 분 모두 굿 의견 주신 거죠? 손창현 팀장님. 네, 일단 현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매매 타이밍을 통해서 저저번 주에 한번 현대 그룹
주주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일단 이번에 현대 이제 글로비스가 분할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분할이 되고 현대 모비스로 이제 다시 분할이 돼 상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없애고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인다라는 부분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현대 모비스 쪽,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약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현대 모비스 쪽에 그 중심을 놓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다른 이제 계열사들을 수직 구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일단은 단기적인 그동안의 뉴스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뭐 주춤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이런 순환 출자 구조의 해소와 그리고 지배구조 안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현대 글로비스로 흡수 합병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그 인적 분할이 되고요. 예.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로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 모비스 모두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보일 수 있겠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신 거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볼 텐데 어제 현대건설의 주가가 4% 올랐고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그랬다는 거고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으로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건설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던데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신일섭 소장님. 네, 어떤 현대건설 같은 시총을 가진 기업이 이런 그 김정은 방중 대북 사업 재개에 따라서 상한가를 가거나 이러는 건 너무 힘듭니다. 물론 그 현대건설에 관련된 중소형 주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현대건설은 그런 큰 재료가 아닌 이상 이런 조그만 재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뭐 건설업종의 회복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그게 더 근본인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워요. 지금 그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뭐 다른 것들도 있죠.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거 또 넣어보면 지금 2013년도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밑에가 뭐 어떤 제한이 생긴 거는 맞는데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면서 위로도 지금 박스권 상단이 지금 형성이 되었어요. 굉장히 답답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멘트주 그리고 뭐 그런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 때문에 건설업종의 상승을 점치긴 하지만 건설의 사이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보통 뭐 2년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니까 2년 이후를 기다리잖아요. 최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건설주가 당장 뭐 일주일 안에 30-40%를 급등하는 그런 부분을 바라기보다는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주가 지금 뭐 바닥을 쳤다고 확언을 못하지만 바닥을 친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를 먼 미래를 보고 사실 분들은 아주 분할 매수를 해도 되지만 굉장히 좀 소외감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빨리 추구하고 싶으면 다른 업종, 지금 잘 나가는 업종을 좀 사면서 건설주를 조금씩 편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소외를 안 당하면서 뭐 미래에 투자하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가 너무 좋아서 목이 메어서 지금 여기다가 100%를 넣어놓으면 너무나 남 옆에서 말하는 게 뭐 너무 열이 받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월 29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시작이 된 건데요.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어제 2%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0.4%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25% 소폭 오르면서 8만 원 선 주가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빠졌던 거 모두 회복하면서 셀트리온은 오늘 2.5%나 급등 출발이 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왔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4% 오르고 있고 최근 장중 최고가는 50만 2천 원이었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7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전환 발표에 어제 6%대 급등이 있었고 앞서서 특징주로도 분석을 해드렸던 현대모비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긍정적이다라고 두 분 모두 평가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밖에 KB금융과 삼성물산 오늘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보죠.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된 건데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강보합 출발이고요. 2420포인트로 코스닥은 0.53% 코스피보다 오늘 강합니다. 855포인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2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중에서 지금 CJ ENM만 소폭 밀리고 있을 뿐, 전 종목이 오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9%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바이로 매드도 1%대 강세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죠.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요. 로엔이 어제 종가 수준이고 포스코 캠텍이 0.7%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슈진이 1%대 강세고 셀트리온 제약도 1.36% 오르는 등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계신지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저희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손창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3월 16일에 주셨던 가비아이고 지금 넘버원 종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사신 지 약 2주 만에 11% 수익이 난 거고요. 잠시 뒤에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의 종목 있으시죠? 아프리카TV 하면 이제 신일섭 소장님이 떠오르는데요. 다시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월 22일에 주셨던 아프리카TV가 27%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2주 전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 가비아가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리뷰 말씀 들어볼게요. 그 가비아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그 카페24에 대한 수익 모델이 그대로 동일한 그런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카페24보다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편입을 해서 추천을 해서 지금 수익을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또 1위 기업으로, 1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 목표 주가를 8,500원 설정을 하셨었는데 오늘 변동이 있는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아프리카TV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네, 지금 그 2018년도 2월 달에 지금 고가상으로 37.56% 상승하면서 3만 원을 돌파했었거든요. 3,400원? 3,400원을 찍고 딱 내려왔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그 마디지수 대들이에요. 3만 원, 4만 원. 이런 데를 넘기가 힘들어요. 보면 29,900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을 한 번 찍어도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뚫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3만 원을 또 두 번째 두들기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 번 두들리면 열려요. 나무를 찍는 것처럼, 나무를 여러 번 찍으면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2년에서 14년에 횡보하다가 14년도에 폭발했거든요. 117% 상승하면서.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TV는 다른 그 코스닥에 바이오든 헬스케어
이런 게 엄청 날아갔잖아요. 게임주도 그렇고. 근데 아프리카 TV는 약간 소외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렇다고 바이오 게임이 안 가는 건 아닌데 바이오 게임이 탄력이 떨어질 때 틈새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만 원이 만약 두 번째 뚫려서 돌파를 하면 3만 5천 원까지는 일단 쉽게 갈 것 같고 거기서 시장 코스닥 시장이 뭐 900을 돌파하거나 더 탄력을 받아서 바이오 게임주가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쉬는 타이밍이 다시 한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2015년 6월 달에 고점인 41,450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뭐 약간 덜 오른 낮은 지대에 있는 거를 노린다면 아프리카 TV를 노리면 수익이 좀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주가 28,000원 선인데요. 3만 원을 넘어서면 주가 상승이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역시 포트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뒤에 한 번 더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손창현 팀장님의 12종목부터 공개할게요. 예, 12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머티리얼즈인데요. 예. 일단 이 종목을 가져갈지 아니면 계속 그러니까 보유를 할지 아니면 덜어낼지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모델 X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 오류적인 부분이냐라고 놓고 상당히 말이 많고 있고요. 또한 거기 신용 등급이 이제 회사채 기준으로 했을 때 B등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크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좀 봉착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도 일단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편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뭐 한 주만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좀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 자체는 뭐 신차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 이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에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 자체는 3일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한 환경차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계속적으로 관련돼서 언급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거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루 정도는 더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이제 손절가를 35,950원으로 35,900원이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35,900원을 이탈을 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12종목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9위 종목은 이제 서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동사는 이 콘크리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으로 소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이 시멘트 원료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 콘크리트를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사에 대한 종목이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역시 경기가 이제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SOC 사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가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4월과 5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관련된 부분에 대북 관련 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4,840원 좀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대부분의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수 가격을 주면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뭐 실적으로 봐도 뭐 실적 대비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진 않았지만 이 실적이 워낙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았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때도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고점 5,000 뭐 한 200원 정도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5,5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480원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리 종목은 이제 DTNC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역시나 뭐 다들 잘 모르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국내 이제 최대 시험 인증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자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전자 인증을 동사가 시험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부분은 원전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국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시험 인증과 그리고 일본과 합자 법인을 설립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철도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동사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CRO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진행을 하면서 비임상 관련된 부분에 시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CRO라고 하면 이제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이라고 해서 R&D 비용이 상당히 그 바이오 제약 업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대행을 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이제 전자 시험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익 쉐어를 가져가고 그리고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CRO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이벤트가 뭐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9,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9,500원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요. 이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네요. 네. 12,500원으로 일단 정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역시 뭐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 종목이 지금 시점 그러니까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계속 이제 양봉을 한 6일 정도 뿜어내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을 좀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10,000원까지에 대한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좀 9,000원이죠. 9,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위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DTNC가 지금 11,3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 9,500원 오지 않으면 안 사실 생각이세요? 네, 9,500원을 오지 않으면 굳이 뭐 매수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500원을 매수가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7위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7위 종목은 필링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링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통신 장비 쪽 관련된 부분으로 좀 명성을 좀 가져오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골프웨어 업체와 작년에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크리스 FNC라고 하는 이제 골프웨어 업체인데요. 이 골프웨어 업체는 이제 파리게이츠나 마스터 버니 그리고 팬텀 같은 그런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합병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PER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미만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출이 한 1928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31억 정도인데, 뭐 단기 순이익 한 200억 정도로 제시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은 PER 기준이 10배 미만이다라고 좀 보면, 이 의류 관련된 업종들이 그렇게 썩 뭐 높은 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20배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 매수가 3,34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앞서 이제 박스권 상단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4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위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위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는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공정에 대한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듀얼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상당히 좀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쪽에 대한 매출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뭐 해외 쪽, 북미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중저가 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장비도 계속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17,900원, 역시 이제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는 2만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8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창현 팀장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는 오늘 신규로 주신 종목들인데,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 적어두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그 구글 플레이에 지금 최고 매출 게임 앱을 검색해 보시면요, 리니지 M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2위예요. 리니지 M을 역전시키지 못했어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그 1위인데, 리니지 2 레볼루션 4위고, 요즘에 라그나노크 M, 이게 뭐 10대, 20대가 많이 즐긴다, 약간 젊은 층이고, 리니지는 그 뭐 PC에서 넘어온 닌저씨들, 조금 유료 과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상위권은 그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게임 중에서 컴투스, 이게 지금 서머너즈 워가 지금 아직도 지금 11위에서 14위 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머너즈 워가 컴투스의 대표작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지금 뭐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그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컴투스에 그 지속적으로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캐시카우 게임이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5주년을 맞이한 골프스타가 또 있어요. 그 저번에 뭐 낚시의 신이라는 낚시 게임도 알려드렸고, 컴투스 프로야구에서 프로야구도 있고, 그 골프스타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컴투스가 원래 처음에 이런 스포츠 위주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서머너즈 워를 만들면서 이제 MMORPG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MMORPG도 두각을 나타내는 게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위주의 게임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컴투스는. 글로벌 서비스 5주년을 맞이해서 누적 다운로드 2,800만 건 기록을 했고, 이게 66개국 애플 앱스토어 스포츠 게임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컴투스는 굉장히 무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지금 매출 순이잖아요. 뭐 다운로드 순위가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출이에요. 직접 아이템을 결제해서 여기서 그 현금이 혹은 카드가 뭐 결제된 금액으로 순위를 매긴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으로 신작 개발에 투자를 해서 계속 신작 모멘텀을 발생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위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지금 상장된 지 이제 며칠 되었는데, 지금 뭐 앞으로도 그 연말로 갈수록 이번 연도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주가의 실적이 좋아요. 주가의 성적이. 근데 지금 보니까 시장이 좀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그 대세 상승장이다 보니
지금 다들 상장을 노리고 있고, 뭐 프랜차이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상장하는 것도 노리는 것이 지금 그 장외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장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 뭐 YG가 처음에 상장할 때도 약간 한번 피했었어요. 상장하려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새롭게 상장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장이 좋을 때 딱 가격을 굉장히 높이 받고 상장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상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바이오나 이런 쪽은 많이 더 이루어지지만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경산업도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상장한 것 같고, 사업 부문이 생활용품과 화장품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세제나 헤어케어, 덴탈케어 등 생활용품 매출 비중이 57%예요. 그리고 그 화장품 매출 비중이 43%. 화장품 매출 비중이 아직 그 생활용품 매출 비중에는 못 미치지만,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이 그 생활용품은 4%에서 5%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았을 때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경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캐시카우는 생활용품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화장품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되고 영업이익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지금 새롭게 슈팅스타로 떠오르는 강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경산업의 지금 이 그 화장품 부분이 중국 쪽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지금 아모레지 대형사들 보면은 주가가 그 화장품주가 한창 안 좋을 때를 지금 벗어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올라가려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타이밍이 일부러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래서 애경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세 상승장을 노리고 지금 주가가 그 상장을 했고, 주식이. 그리고 지금 그 주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화장품 쪽도 중국 쪽이 살아나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경계 매물, 3, 4일째 경계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첫날부터 상장해서. 그래서 경계 매물을 잘 받아내서 또 손바꿈이 일어나면 큰 매물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보호 예수란 게 있기 때문에. 뭐 6개월에서 12개월 대주주는 못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승에 점을 치는 사람들, 신규 매수자들,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부분 합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8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28일이죠. 어제죠. 그 쌍림동, 중국 쌍림동에, 중국 쌍림동이 그 CJ 그 빌딩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거기 CJ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입점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30기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이번에 그 사업 목적의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식기세척업, 자판기 운영업, 광고 대행업을 신규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신규 사업을 하려는 쪽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B2B 고객을 위해서 맞춤형 소스 제조를 하기 위해 송림푸드 그때 CJ 프레시웨이가 CJ 계열로 인수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거기 이제 제3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베트남의 내수 유통과 물류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CJ 프레시웨이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식자재 공급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내수 쪽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아닌 이제 베트남 쪽을 더 강화하는, 이쪽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의 성과에 따라서 CJ 프레시웨이 주가가 조금 탄력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지금 뭐 노선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지금 4개 노선을 신규 취항했고요. 6개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무안, 전북 무안을 요즘에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안 기점으로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이제 무안 사시는 분들도 굳이 다른 지역 안 가도 무안에서 바로 제주항공이 뜨니까요. 되게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중국 옌타이 신규 취항했던 거, 이거 소식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취항 노선이 국내 거점이 많아졌어요. 인천,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주항공이 제일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개발을 할 거예요. 지금 지방공항 중에 좀 놀고 있는 게 많은데, 지방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취항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수익을 지금 발생시켜서 지방공항하고 제주항공이 둘 다 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들도 이제 쉽게 갈 수 있는데 제주항공이 거기서 선두주자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그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죠, 요즘에.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면 여러분들의 배당금이지 뭐 4월달, 5월달에 선물같이 들어오는데, 키움증권도 20일날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현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어요. 이분이 예전에 그 키움증권하고 키움자산운용 출신이세요. 연초에 IB 부분을 세분화해서 조직 개편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채권 발행 시장 부분 3개 부서로 분할했고요. 주식 자본 시장도 2개 부서로 분할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면 다른 데도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다 골드만삭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모델이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종합금융회사. 그런 거를 가기 위해서 제일 필수적인 거는 일단 몸집을 키우고 자기 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IB, 투자은행으로 가는 첫걸음인데, 키움증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온라인 증권사는 이제 다 그 타이틀은 사실 뗐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대형 IB 시대를 맞아서 IB 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부서들을 다 늘린 거예요. 분할해가지고 개수를 늘린 게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두각이 나타나고 있죠. IPO 부문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상장한 거는 대신증권이 가장 많이 가져갔던데, IPO 상장한 거 5개 종목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 그 증권사에서 키움증권도 작년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그 올라가고 있고요. 이 IB 부분 조직 확대하는 거, 결국 키움증권도 우리가 그 몇 년 후에는 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분야가 다양해진 그 사업 모델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딱 어떻게 보면 기로점인 것 같아요. 증권업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 급변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뭐 그 브로커리지에 계속 그 특화된 증권사 뭐 이런 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고, 변신을 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건데, 그래서 증권사의 숫자는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도태된 증권사의 고객과 거기 그 증권사가 커버하고 있는 그 영역을 나머지 살아남은 증권사들이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승자가 가려지는 어떤 급변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키움증권이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몇몇 증권사들이 또 이제 그 인수합병을 당한다거나 합종 연행을 통해서 합쳐질 때 키움증권이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여전히 증권업종 탑픽으로 꼽으면서 보셔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일섭 소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확인했습니다. 변동은 없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성장성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사신 분들께 정보를 드렸고요. 저희 지금 시각이 9시 27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포착주 듣겠습니다.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 오늘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싸다 이렇게 평가가 되셨습니까? 네, 한국콜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화장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심이 대체적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품주들 작년에 사실은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 단체 관광객 규제는 아직은 뭐 그렇게 완화가 이제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금 사드에 대한 투심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뭐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심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가 지금 한 77,000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자리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뭐 계속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매수 가격은 지금 자리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90,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6,000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관계 개선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 화장품주 중에서 오늘 한국콜마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 부담 없다라고 조언도 하셨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 남아있고요. 손창현 팀장님. 예, 5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낵 같은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중국과 베트남,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역시 이제 신규 제품에 대한 그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히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작년에 이제 제품이 나왔죠. 이제 꼬북칩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1년 만에 이제 한 3,300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 상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그 혜태나 크라운에서 만든 이제 허니버터 칩이 상당히 좀 열풍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동사도 이제 꼬북칩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제품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소외를 받았던 소비주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가는 12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만 4천 원 아까 장중에 좀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다시 12만 4천 원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한 14만 원 정도를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4천 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좀 지켜주시면 좀 무난하게 좀 수익을 챙겨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 종목은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던 화성산업인데요. 역시나 뭐 가장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치를 상당히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업체들이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자산이 상당히 좀 많은 업체들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만 봐도 약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한 500억이고요. 부동산 자산이 한 300억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약 한 1,000억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거기에 한 절반, 지금 한 2,000억 정도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가장 크게 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부분은 역시 이제 대구공항이 어떻게 이제 통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공항이 어떻게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는 이제 대구공항 근처에 약 한 13만 평 정도의 부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동사가 대구공항에 대한 모멘텀만 있는 건 아니고 동사 실적으로만 봐도 올해 실적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ER 5배 정도 미만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15,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를 지난번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 조금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가가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14,400원으로 좀 더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3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 종목은 이제 PNT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아침에도, 그러니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 동사는 이제 그 2차 전지 필요한 롤투롤 방식의 이제 공정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 이 롤투롤 장비가 계속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양한 매출처가 있습니다. 삼성 SDI, 삼성 전기, LG 그리고 LG 화학이라 그리고 LS 엠트론 같은 이런 다양한 장비를 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동사는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도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장비를 이 삼성 SDI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 SDI의 이제 협력 업체인 동사 쪽으로도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한 68조 원의 2차 전지 관련된 공정 장비에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다른 이제 2차 전지 종목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벼운 흐름보다는 좀
무겁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가 좀 일단 가냘프게 좀 움직인다고 하면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격대는 지금 가격 시점 한 14,7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앞선 고점 16,300원으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3,4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으로 가도록 하죠. 2위 종목은 일단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관련된 부분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위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이제 빅뱅이 군대를 상당히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다방면으로 좀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자 그룹이 일본에 진출을 하죠. 근데 일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녀시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소녀시대나 JYP의 트와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히트를 하면 주가도 상당히 거기에 있어서 부응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랙핑크가 일본 진출과 더불어서 이제 아레나 투어가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YG도 이 블랙핑크에 대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3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2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중국 관련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 그 관련된 모멘텀이 이런 쪽으로 좀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위 기업은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이제 가비아라는 이제 웹 호스팅, 그리고 그 안정적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웹 호스팅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모바일로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블렛 PC라든지 PC 쪽으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간소화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24가 그러한 솔루션들을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판매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동사가 거기에 있어서의 국내 1위 업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가장 이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웹 호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카페24가 앞에서 조금 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가격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보면 앞선 고점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도 보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던 게 6,8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고, 그리고 손절가는 6,49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7,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는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매수를 분할적으로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8,500원이 결국에는 마의 선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8,500원을 돌파를 하면 결국에는 한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적인 매력과 성장성적인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버원 종목
종목인 가비아까지 손창현 팀장님 10위부터 1위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가비아는 지금 1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신습 소장님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5위는 펄어비스입니다. 예. 아까 이제 최고 게임 매출액 순위를 쭉 봤는데 지금 리니지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리니지를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리니지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을 30, 40대의 인생, 10대부터의 인생을 함께한 어떤 게임 IP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로 넘어와서도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료 과금 시스템에 계속 그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여기는 옛날부터 뭐 PC에 그 막 공장을 돌린다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랜저를 한 대 뽑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돈을 쓰는 거에 좀 주저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10대, 20대 그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30, 40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료 과금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은 인기를 얻는 다운로드와 그냥 다운로드 수와 역시 회사의 수익을 갖다주는 유료 과금 결제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M이나 리니지2 레볼루션은 계속 유료 과금 결제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비싼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걸 뭐 아주 주저없이 사요. 검은사막 모바일은 뭐 착한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회사에는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유료 아이템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넘사벽인 이제 리니지를 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회사의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PC게임 검은사막이 원래 여기 그 모태잖아요. PC게임 검은사막이 일본, 대만 등 국가에서 인기순위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번에 뭐 카니발레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시장 침식. 그래서 검은사막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PC게임을 침식당할 거다. 하지만 근데 오히려 넓혔죠. 그런 효과를 이제 이 지금 PC게임이 인기가 있는 해외 지역에서도 검은사막 모바일을 출시해서 넓히려는 전략이 지금 수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업데이트, 길드 전쟁 공개, 그리고 흑정령 레벨 가문 공유, 이런 것들 다양한 패치를 지금 일단 진행을 했어요.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해야 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유료 아이템 비싼 거를 결제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속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라던가 이런 그 패치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는 하고 있고요. 머무르면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제 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는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컴투스가 또 올라오고 NC소프트가 올라오고 약간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투스, NC소프트가 조금 더 쉬면은 또 이제 펄어비스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흐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위는 카카오입니다. 지금 그 3월 말에 택시 호출을 하면 2,000원에서 5,000원 추가되는데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를 시켜주는 카카오 택시, 그 논란 얘기를 드렸죠. 지금 뭐 3월 말로는 회사에서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서울시장 택시업계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실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거잖아요.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풀을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회사가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이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5월 1일부터 플러스 친구 서비스 이용자, 이게 무료 메시지 10,000건에서 월 1,000건으로 줄인다. 이것도 지금 이제 플러스 친구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지금 오늘도 그렇고 맥도날드 플러스 친구에서 메시지 많이 받으셨죠. 지금 맥머핀을 공짜로 준다던가 빅맥 2,400원이다 이런 거 막 날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맥도날드 입장에서 월 10,000건을 무료로 뿌릴 수 있었는데 플러스 친구가, 근데 이제 월 1,000건만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덜 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게 이제 맥도날드 같은 회사는 좀 크니까 좀 중소 영세 업체들, 꽃배달 업체나 이런 데서 10,000건을 뿌렸는데 1,000건밖에 못 뿌린다 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아쉽다고 회사한테 토로를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카카오가 이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 지금 플러스 친구 문자 메시지 줄이는 부분, 카카오 택시, 이제 웃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무료로 뿌리던 거를 이제 유료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신을 해간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사용자는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그걸 막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아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그거는 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렇게 되면 수익이 더 창출이 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주주로 같이 참여를 하면은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워3 리그가 27일 날 개막을 하고요. 한국과 중국 대표 워크래프트3 최고 선수 16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서울 대치동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아프리카TV 스타리그 시즌5를 개최를 해요. 이런 게임 리그들을 자주 하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다시피 아프리카TV의 오프라인 공간들이 지금 다 마련이 되어서 거기 가서 실제 참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가서 참관을 하고 이제 방송으로도 중계를 하고 이런 스포츠 쪽으로 좀 파는 거, 스포츠랑 이 게임 쪽으로 좀 파는 거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그 별풍선에 대한 문제는 이슈는 이제 소멸된 것 같아요. 정해졌잖아요. 이제 뭐 그런 과도한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멸이 되었고,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 막 교육 분야도 있고 스포츠, 게임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나가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1인 방송의 그런 그 파급력은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지금도 그 파급력이 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중파라던가 신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1인 방송이나 이런 부분이 더 미래에는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런 거를 즐기는 10, 20대가 나중에 30, 40대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어떤 아까 그 게임 아이템 결제처럼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TV는 게임주와 함께 10, 20대가 30, 40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CJCGV가 2위입니다. 지금 또 재밌는 이벤트를 하는데 4월 1일날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뭘 방송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재밌는 걸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무조건 이제 할인을 해주는데 외국인인 척만 해도 일반 2D 영화 8,000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매표소에서 직원한테 어설픈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럼 직원이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만우절날. 이런 재밌는 것도 하고 국적 불명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 오후에 그 서울 용산 CGV에서 기억을 만나다 언론 시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최초잖아요. VR 영화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3D 영화를 볼 때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3D 안경이 무게가 꽤 나가요. 그래서 어린이 거를 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안경 위에 안경을 써야 되고 무거워요. 근데 이제 VR 관람 장비는 더 무겁대요. 그리고 앞에 무슨 종이를 일단 댄 다음에 그걸 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4DX용 좌석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VR을 체험하는데 몸으로는 또 4DX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사에 참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정말 실감이 나고 이럴 것 같긴 한데 약간 장비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게 세계 최초 시도고 이런 그 관람장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아까 2D는 할인해서 8,000원이잖아요. 1인당. 근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할인해도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 거, 팝콘 가격이 올라가고 나초 가격이 올라가고 이 영화관 1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CGV한테 좋아요. 관객들한테 안 좋을 수 있지만 관객들이 주주가 되면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는 여전히 휴젤입니다. 일단 메디톡스가 이번 달에만 24.07% 올랐어요. 고가상으로 74만 9,4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고가 영역으로 도달을 했죠. 그래서 메디톡스가 일단 보톡스 관련주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1위로 올라서고 있다. 얘가 선두 리딩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애도 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제 뭐 이익권에는 휴젤이라던가 대웅제약, 휴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브라질 수출 시작으로 러시아 수출 2년차로 수출이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일본의 유통망이 증가한다. 그래서 해외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보니까 휴젤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약간 좀 메디톡스랑 대웅제약보다 뒤질 것 같은 임상이 연기되면서 그런 부분이 보여서 우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휴젤은 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많아서 지금 보니까 브라질, 러시아, 일본 그러니까 요걸로 메꾸면 돼요. 항공사가 중국이 약간 사드 여파로 이제 뭐 조금 여행객이 줄어드니까 일본 노선을 엄청 파가지고 제주항공이 그걸 돌파시켰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 휴젤이 미국, 중국에서 약간 뒤처지더라도 그걸 그냥 메디톡스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선점 효과가 물론 크지만 한국 기업이 먼저 뚫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길을.
메디톡스가 먼저 갔다고 뭐 아쉬울 건 아니고 주가가 지금은 먼저 갔지만 휴젤이 다른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목표 주가가 75만 원 나왔는데 지금 메디톡스의 지금 주가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휴젤은 지금 보니까 60만 원대에서 엄청 싸우고 있죠. 60만 원대를 몇 번 갔었는데 59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아홉수랑도 비교될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점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막 90점을 넘기가 힘들어서 막 85, 89, 87 막 이렇게 나와요. 시험 점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90점이 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막 98, 99 되거든요. 그래서 휴젤이 6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톡스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 대비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휴젤이 신섭 소장님의 넘버원 종목이었고요. 기업에 대한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 기업의 성장성이 좋다면 주주가 돼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발상의 전환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10종목씩을 봐드렸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장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올라서 850선 중반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